안녕하세요. 블루핀 특허 법률사무소의 이준현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2026년도 트렌드를 고려한 기업이 어떻게 빌드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저는 이제 블루핀 특허 법률사무소에서 대표 변리사를 하고 있고요. 조슈아 파트너스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엑셀레이터 기관에서 심사역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의 좀 평가위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2025년도 하반기라든가 내년 2026년도에는 어떤 트렌드로 좀 정부 지원금이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추세가 이어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왼쪽 화면을 보시면은 8월 달에 이제 K뷰티 메이크업 수출이 900억 원, 무역흑자 800억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내수 시장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저희 나라가. 근데 이제 글로벌 실적이 워낙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나라에서 무조건 이제 밀어줄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해서 K 화장품, 관광, 문화 등 K 컬처 기업을 앞으로 더 많이 밀어줄 거예요. 근데 현재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이따가 이거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했던 대로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가 될 건데,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조건 수출 기업을 많이 밀어주려고 할 거예요. 수출 기업이라 하면은 크게 화장품, 관광, K-뷰티 컬처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벤처인증입니다. 뭐 뒤에 있는 AI 기업은 워낙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앞으로 벤처인증에 대한 기업도 굉장히 많이 밀어줄 거고요. 세 번째로는 특허입니다.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제한처로 승격이 됐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도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K컬처인데요. 이제 왼쪽을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K-팝 데몬 헌터스가 정말 메가히트작이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7월 달에 서울 찾은 외국인 관광객만 136만 명,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걸 지금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 K컬처, 이런 K-팝 데몬 헌터스의 붐에 이끌어서 이제 빌보드 순위에서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고, K 문화와 관련된 전폭적인 지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실적을 보시면은 저희 나라가 이번에 APR 상장도 지금 8조 기업 가치를 달리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 나라의 화장품이 해외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수출액 추이를 보시면은 연도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2025년도에는 현재 55억 1천만 달러의 수출이 발생했습니다.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때문에 K뷰티의 지속적 성장세는 계속해서 전망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도 현재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때문에 저희 기업들이 앞으로 살펴볼 때 뭐 화장품 기업이다, 뭐 글로벌 수출 기업이다, 혹은 그런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무조건 글로벌 쪽으로 나가는 썰이라도 꼭 만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도 보시면은 현재 이미 2026년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2025년 8월 29일에. 그 내용이 뭐냐? 수출 지원 관련 예산액이 1조 6천억이었는데 4조 3천억까지 증가를 했어요. 즉 3배에 가까운 금액이 증가가 된 거죠. 실제로 지금 2025년도 코트라랑 수출 바우처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즉 앞으로 저희 나라는 수출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스탠스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년에 저희가 좀 지원할 만한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알아두면 좋은 사항이 뭐가 있냐라고 말씀했을 때, 이 장표에 있는 지원 사업들은 꼭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앞으로 컨설팅을 나가거나 또는 이제 기업 대표님들을 도와줄 일이 많이 있을 때 이 정도 정부 지원 사업은 우리 기업한테 한 번쯤은 맞는 게 있으면은 지원을 추천드려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빨간색을 쳐놓은 부분을 보면은 이쪽이 앞으로 글로벌이랑 굉장히 많이 엮일 거예요. 일단은 올해만 해도 디딤돌이라는 이제 R&D 지원금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2억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에 화장품 쪽이 신설이 됐어요. 원래 디딤돌은 항상 이제 부품, 소재 이쪽 기업들만 밀어줬었는데, 올해에는 아예 화장품 기업들에게만 2억 원을 지원해주는 전형이 생길 정도로 화장품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이 이번에 증가가 됐고요. 앞으로도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정부 지원 사업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쪽 분야의 대표님들은 좀 더 특별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특허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한국지식재산원이나 전략원 쪽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글로벌 쪽에 대한 지원금을 훨씬 더 많이 풀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꼭 한번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바우처예요. 지금 바우처 내용을 보시면은 수출 바우처라고 지금 빨간색 쳐진 게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올해에 추경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보통 다른 바우처라 하면은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모집을 했는데 얘는 거의 6번 이상은 이번에 추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수출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좀 지켜보면 좋을 만한 사업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쳐놨죠. 초기 관광 벤처 사업이라든가 뷰티 패션 브랜드 사업, 예술기업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건 항상 매년 있었던 지원 사업이에요. 근데 아마 내년에는 관광 쪽에 더해가지고 이런 K-뷰티, K-컬처 지원 사업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업들은 좀 한 번쯤은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태까지는 이런 기업들이 보통 도소매업이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정책 자금이라든가 컨설팅 할 때 용이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내년에는 좀 더 두괄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작년부터 있던 지원 사업인데 재작년부터도 있었고요. 도시형 소상공인이라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쉽게 말하면 서울에 있는 지원 사업인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서울에 있는 5대 업종, 의료문제, 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준 사업인데 경쟁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보통 5월 달에 나오고 있고요. 이 지원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해당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으면은 사실 이런 건 몰라서 다들 지원을 못 하세요. 경쟁률도 굉장히 많이 낮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지원해보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오른쪽 기업도 뷰티 패션 브랜드.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도소매업이라고 해가지고 정책 자금을 풀기도 쉽지 않고 뭐 벤처 인증도 쉽지 않았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기업들이었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더 이게 실세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보통 5월 달에 나오니까요.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던 수출 바우처인데요. 왼쪽을 보시면은 수출 단계가 크게 5가지로 나뉘었어요. 3,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해주는데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는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정말 썰만 잘 푼다면 내가 수출 실적을 어떻게 만들 거고 글로벌로 어떻게 진출할 계획이다 로 잘 포장만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3,000만 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 수출 바우처가 굉장한 트렌드가 될 거예요. 돈도 굉장히 많이 풀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꼭 한 번은 누구나 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 수출 바우처는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올해 받고 내년에도 받고 내후년에도 받고 매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돈을 여러 번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심지어 정부에서 밀어준다. 무조건 지원을 하셔야겠죠.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리고요. 수출 바우처에 있어서 필요한 거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특허랑 벤처 인증 정도는 꼭 준비를 해가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저희 PPT 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저희 기업들한테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장표를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였던 벤처 인증인데요. 지금 왼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벤처 인증에 대한 경기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2027년도까지 벤처 투자 예산을 10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일단 공표가 나왔고요. 벤처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는 글로벌 4대 벤처 가구 도약국, 딥테크나 핀테크 등을 하겠다는 건데 결국에 키워드는 글로벌입니다. 이것도 좀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벤처 기업에 대한 실무 포인트는 보통 3년마다 바뀌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4월 달에 드디어 변경이 한번 됐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은 이제 ESG 자가 진단 기준이라 해서 바뀌었는데 저건 4점짜리 가점사가 추가된 거고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고 좋은 것만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오른쪽입니다. 일부 개편 안내라고 써 있는데 저 내용을 보시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번에 글로벌 쪽 사업 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올해 초반만 해도 글로벌 쪽 그냥 적당히만 작성하면 어떻게 보면 계획의 일부분의 내용이었다면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계획을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수출하고 어떻게 해외로 나갈 건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올해 벤처 인증 그 실무에서도 드러나듯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저희 지원은 굉장히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 기업이 설사 수출에 대한 니즈가 없다 하시더라도 반드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썰 같은 거는 꼭 준비를 해두시는 게 정책 자금이라든가 정부 지원 사업 어느 면을 선택하든 간에 글로벌 쪽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특허 쪽입니다. 특허를 왜 밀어주느냐라고 했을 때 올해 드디어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로 승격이 됐어요. 즉 기관이 좀 더 상위 기관으로 변했다는 건데 이게 뭘 뜻하냐면은 사실 이렇게 지식재산처 승격에 대한 문의라든가 건의는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10년 전부터도 계속 추진됐다고 했는데 올해 드디어 이게 확대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재명 정부에서 특허가 있는 기업을 훨씬 더 밀어주겠다라고 지금 이미 저 기관을 승격시킴으로써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때문에 예산안 편성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이제 AI 기술이 워낙 좀 많이 뜨고 있는 주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이랑 급증과 함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특허가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밀어줄 거다라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장표인데 특허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첫 번째는 자금 조달이에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중진공이라든가 기보라든가 신보에서는 특허, 연구소, 벤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기준은 더욱더 증가할 거예요. 좀 더 보는 기준도 더 특허를 많이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꼭 너무나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정부 지원 사업 쪽으로 좀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이외에도 특허를 통한 벤처 인증이나 이노비즈 인증에는 당연히 필수적인 내용이죠. 때문에 그런 쪽이라든가 특허를 이용한 마케팅 쪽에도 이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 기업들이 특허나 벤처 인증이 아직 없다고 하면은 아마 내년 트렌드부터 이거가 특허랑 벤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 기업 간의 간극이. 그렇기 때문에 없는 기업들이라 하면은 반드시 좀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특허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인데 특허를 활용해서 이런 지원 사업도 지원할 수 있다 보여드린 장표고요. 특허 같은 게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특허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장 1번에 IP 긴급 지원이라든가 IP 나래 같은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특허권이 1개 또는 2개까지 나오는 지원 사업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고 사업 계획서에 대한 내용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라든가 코트라 같은 데서 특허권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한 것도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크게 3가지였어요. 첫 번째, 어떤 기업이든 간에 글로벌에 대한 지금 니즈는 무조건 충족을 시켜야 되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니즈, 두 번째로는 K-뷰티나 K-화장품, K-컬처에 대한 기업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벤처 인증이랑 특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요새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어떤 기업을 미팅을 나갈 때마다 여기 연구소 특허 벤처 인증이 있나요는 기본적으로 물어보고요. 그 다음 물어보는 게 글로벌 수출 실적이 있으신지 혹은 없다면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봐요. 계획이 없다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빌드업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무조건 연구소겠죠, 당연히. 연구소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런 혜택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특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책자금, 벤처 인증, 수출 바우처, 혁신 바우처, 정부 지원 사업, 병역 특례, 나라 장터, 조달청, 신기술 인증 이 전부 다가 특허랑 지금 맞물려 있어요. 특허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허 없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꼭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벤처 인증이에요. 연구소 특허 벤처 인증은 무조건 꼭 필수적으로 받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준비가 됐다고 하면은 반드시 수출 바우처나 혁신 바우처 같은 거는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직무 발명 우수 기업 인증이라든가 정부 지원금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스노우볼을 굴러가는 식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3년 이상 기업인데요. 3년 이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스밸리를 지난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병역특례제도도 여러분들께서 문의는 많이 오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특허 4개나 좀 몇 가지 컨설팅이 들어가면은 어떤 기업이든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특례제도에 대해서도 문의사항이 있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 나라가 아무래도 기술 기업을 많이 밀어주다 보니까 이노비즈 인증이나 메인비즈 인증에 대해서 많이 밀어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런 기업들의 인증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IP 담보나 IP 보증 대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밀어줄 테니까요. 이런 거에 대한 준비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다 하시면은 저희 중소기업 경영연구소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